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염영수 황장수의 앵그리 독스 시간입니다. 자, 여 박사님. 네. 지금 검찰 개혁이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이야기하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아무리 뭐 저거가 이 의도가 좋고 또 검찰이 그간에 뭐 국민들 욕을 좀 먹고 사람 잡아다가 조져서 뭐 잡아넣고 하는 데가 국민들 평이 좋지는 않죠. 어느 나라를 가도. 근데 중요한 거는 개혁할 일이 있으면 조국 거 끝내고 조국까지 조사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있다가 검찰 개혁을 논의를 해서 야당하고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년 2개월 동안 조국이 민정수석하는 동안에 숱한 사람 잡아갔잖아요. 쳐 자빠져 있다가 네. 왜 이제 와서 자살한 사람이 4명이요. 네. 그때 그러면 검찰 개혁하자야지. 당연하죠. 국정원 파견됐던 검사가 변호사대가 자살했잖아요. 응?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는 세 명. 네, 뭐 이재수도 자살했고 뭐 여러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럼 그럴 때 왜 검찰 개혁을 말하지 않고 그때는 가만히 있고 뭉개다가 지금 와가지고 조국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본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냐. 그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게 때와 타이밍이 있는 거지.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검찰이 조국을 조사하면 검찰 해체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명백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국과 가족의 비위행위 또 이것이 권력형 그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각종 그 의혹이 많은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하고 그 별도의 사건이잖아요. 별도의 업무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뒤죽박죽 섞어가지고서 마치 검찰 개혁 이콜 조국에게 무죄 판정을 때리는 거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게 그걸 전부 다 그 여당의 저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들이면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의원질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각종 그동안에 무슨 전문가 행세를 했던 그런 뭐 시민단체며 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요새 최근에는 또 몇 명 바른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뭐 경실련도 그러고 박상인 서울대 네, 교수, 네. 약간 토 나오는 그런 그 경제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예, 참여연대 김경률 씨, 그다음 또 오늘 보면 투기자본센터에서 66억을 네. 뇌물이라고 조국 부부를 또 고발했죠. 고발했어요. 뭐 그런 건 보수단체보다 나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행동을 네. 하나요. 그런데 그런 고발했다고 또 자기네들이 그 사표 낸 사람을 갖다가 또 징계 내리고 저기 뭐지 못 나가게 하고 그 사퇴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역시 그 청와대 시켰죠. 왜냐하면 참여연대 수준은 거의 이 뭡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한 대학이잖아요. 소장님보다 더 좋은 대학이죠. 소장님이. 아니 나는 뭐 서울대학은 없애버려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요. 저건 학교도 아닙니다. 파가지고 연못으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여기서 배운 게 다 헛거다라고 비석을 크게 써야 돼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문재인은 제가 볼 때 조국 걸 갖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운명 공동체일까요? 내가 볼 땐 문재인이 조국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 비밀스러운 일을요. 자기 비리에 관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조국이 깜빵에 가서 만약에 이제 검사들이 깜빵에서 조국을 이제 이렇게 수갑채아가 불러와가 이제 법무장관 떨어지고 너 또 네가 저지른 여죄를 다 불러 이렇게 되면 지금 저게 뭡니까 법무장관이라고 까불지요. 수위 있고 수갑 차서 검찰에 가면 내 다 불 거니까 내 기소를 좀 중요한 거 뇌물이나 뭐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줄여달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의리도 없어요. 그렇게 뭐 교주처럼 받드는 그 문재인 교회 바로 이제 서로 이익이 되니까 주고받았지 무슨 의리가 어디 있어요. 갔다 오면은 뭐 뒤를 뭐 저기 챙겨줄게 뭐 가족도 챙겨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밀 공동체라는 말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비밀 공동체. 그러니까 조국이 달리면 그 다음에 달려가는 사람은 문재인이 된다. 이 비밀 공동체 때문에 문재인이
죽으라고 조국을 지켜야 되고 설사 조국이 나중에 가더라도 자기는 조국을 지켜주려고 끝까지 다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욕도 엄청 먹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리고 여건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길거리에 깔아서 지켜주려고 했다. 그런데 나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니 내한테 섭섭하지 마라. 그럼 불지 마 혹시 가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옛날 마피아 시대 때 같으면 지령 뭐 어디 200만 깡패 시켜서 건달시켜서 뭐 쏘겠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안 될 거고 조국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줬다고 나중에 불지 마라. 그거 아니면 내가 볼 때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고 안 불 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끈끈하게 딸려가는. 나는 조국 관상을 보면 30분 만에 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내기할까요? 이럴 예? 때 또 우리 사행심이 발동을 좀 해줘야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전직 무슨 게임물 등급위원회 위원장 아니랄까봐 투가면 내기하자고. 오락기 하나 가져오세요. 오락기 하나 그러면. 그럼 얼마 빵을 할까? 10만 빵, 10만 원 빵? 사람이 이렇게 직업을 못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문이 너무 올인해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든다잖아요. 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 선거할 때 공수처장은 별도의 선거를 같은 날 해서 표를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공수처장을 나 선출해야 된다 봅니다. 만약 만든다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일이 공수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공수처는 뭐예요? 이게 그 특수부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게 공수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무원, 뭐 네. 국회의원, 뭐 청와대 뭐 이런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또 판사, 검사 포함된대요. 이게 고위공직자 이제 비리 수사처를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게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서요. 일단 뭐 그런 게 있으면 섹시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누구를 뽑는 거냐? 그러니까 누가 뽑냐? 특별히 위원회가 있다. 근데 거기 누가 애들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이 임명하도록 어떻게 하냐? 그 위원들 위원회 해봐서 알잖아요. 여기는요 합법을 가장한 그런 그 저기 의견 의사 그를 수렴하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5만 가지 꼼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행정력을 거기다가 쓰는 거야. 꼼수 개발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아마 전 세계 꼼수 경진 대회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그 저기 뭐죠? 상을 뭐 위에서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탈 것 같을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2명을 문재인에게 추천하면 민주당의 허락을 받은 사람 2명을 그 중에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거. 이게 무슨 공정성 시비 그게 안 걸리고서 버틸 수 있는 거는 문재인이가 정말로 공수처를 만들고 싶었다면 지가 취임한 다음 날 법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지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 공수처 만들면 이 제도를 없애더라도 이 제도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 통과되어서 대통령 직제하에 별도의 조직으로 특별감찰관을 두게 돼 있으니 일단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걸 하겠다.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나 청와대 고위층을 감시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석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갖다 놓고 최순실이니 뭐 대통령 뭐 동생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사람 지금 이 정권에 한 자리 챙겨가 국정원 기조실장이에요. 문재인이가 지금 2년하고 절반이 지나는 동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해요. 이건 뭐겠어요? 감찰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내가 감찰하지 마라. 왜? 감찰을 하기 시작하면 장난으로 해도 하도 많아서 비리가. 지금 오늘 보면 문재인 아들이 무슨 뭡니까 그 코딩 교재 납품한다라는데 무슨 한국당의 최연애 의원이 뭐 내가 샀는데 이게 단가가 24,000원인데 실제로 내가 사보니까 2,000원이다 하니까 그게 아마존에서는 900 아마존인가요? 그 인터넷으로는요 해외에서는 그게 900원대예요. 근데 그걸 24,000원에 해서 얘는 왜 무슨 저기 누구예요? 안민석 말대로 듣보잡이잖아요 이쪽에. 듣보잡이지. 그거를 갖다가 왜 갑자기 무슨 코딩 전문가로 저기 등극을 시켜가지고서 왜 전국의 모든 저기 초중고 교재로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게 하냐? 초중고인지 뭐 이게 초등학교인지는 그거는 뭐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그 전국에 가기 전에 뭐 몇 군데밖에 안 했다. 그렇지만 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밥 먹고 뭐 하는 인간이길래 이걸 갖다가 비리 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어느 놈이 이걸 갖다가 이거 공무원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누가 도장 찍어준 거냐. 그리고 여기 그 저기 어떻게 저런 정도의 경력에서 저거를 납품을 하고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된 거냐. 이거는 명백하게 돈 2천만 원이 나가도 수익계약은 돈 2천만 원인데 이게 수익계약을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하고 수익계약하면 그건 수익계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수익계약 처리를 했냐부터 그냥 탈탈 털면은 어마어마한 거가 나오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고 이건 단지 의혹뿐인 걸로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그냥 그 미소인지 아니면은 뭐. 근데 가는 와 사진 찍을 때 옆으로 뺐다가게 보면서 밑에서 사진을 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요? 가식 덩어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을 하기 싫은데. 예. 아 누가 저기 어떤 그 공대 교수님이 잘 쓰셨더라고요. 그 송호근 칼럼에서 쓰셨던데 그다음에 해픈 미소만 남았더라 이렇게 딱 쓰셨던데 맞던다고. 그 일하기 싫은데 말도 하기 싫으면은 뭐 그렇게 찍더라고. 아니 그 대통령 아들은 애들 그 코묻은 예? 저기 저 코딩 교재를 이 싹돌이하고 애들이 그거를 왜 해야 되냐고. 그 코딩이 그게 그 저기 뭐죠 교육적으로 애들 역량 강화를 위한데 효과성이 있냐. 그것부터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그 파일을 다 좀 공개를 해봐. 그리고 2인자 민정수석은 또 지거가 주인인 그 전기 사업을 또 싹 그냥 도리하고 아니 저것들은 그냥 수의계약은 전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거는 공공기관에 다 이제 총리 거, 뭐 정무수석 거, 뭐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책 사업을 개인의 어떤 그 부를 증식하는데 그렇게 그 아주 기반 산업으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플랜을 짰다라고 하고 지금 뭐 저 다른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신라젠도 그렇고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님들이 누구신지 아주 좀 나와서 얘기하실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동생하고 총리 동생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일도 이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데 저리 되었으면 보통은 숨는데 저하는 문준용이 내보다 한참 어리니까 뭐 저하는 하면 뭐 어떻습니까? 저하는 그냥 맨날 두더지처럼 톡톡 튀어나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 조심해 고소해. 좀 뭐 하는 거죠? 모자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쯤은 사태 파악을 해서 챙긴 거 들고 날라야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뭐 모릅니다. 그러고서 조용히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걔도 뭐 30대인데 앞길 창창한데 근데 저렇게 어린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나 보다. 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다가 너그 아버지도 참 그래서 뭐 희한하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뭐 시아버지 찬스니 뭐 말 가지고요. 뭐 창피하지. 그걸 물고 늘어져서 말싸움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저 문준용이하고 말싸움도 좀 하지 말길 바래요. 보수 쪽에 그 애들 데리고 말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굵은 것부터 땡겨야지 무슨 뭐 씨감자 같은 거를 주워 갖고 그걸 갖고 뭐 하려고 그거 갖고 티격태격합니까? 이런 걸 위해서 감찰반 있고 민정실 있고 공수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여기 감찰반하고 검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셋 중에 일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수처라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하는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여기 성공하면 공수처가 잘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해먹던 놈들이 또 해먹겠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옥상놈이겠네. 그거에 증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서 무슨 윤석열이 난이네 뭐네 하고서 헛소리를 하는데 난이라고 하면 뭐 땡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얻는 게 있어야 난이라는 얘기를 하지. 뭘 얻는데 뭐 저기 무슨 검찰청에 무슨 뭐 점심시간 덮밥을 갖다가 뭐 한 9만 원짜리로 뭐 아무개 딸이 가서 갔던 뭐 중식당에 있는 뭐 그런 뭐 고급진 것들로 깔아달라고 뭐 저렇게 딜을 쳤어요. 아니면은 뭐 부통령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난이라는 말이든 무슨 검찰 쿠데타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뇌만 아주 간살간살하게 그렇게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몰라 그러고서 또 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은닉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자, 공수처장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전화를 합니다. 그 내 자식들 관련해가지고 뭐 또 물고 조사하는 모양인데 그거 다 그냥 덮어. 뭘 수사해. 니도 성렬이처럼 되고 싶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하는 척 한 거고요. 내일 덮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에는요. 차라리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견제기구로 남겨나가 처음에는 좀 아부를 하다가도 그래도 그 정권 끝나기 전에라도 죽이면 예? 원래 세상이 햇빛 날 때 있던 비도 오는 거고 공평하잖아요. 평균으로. 그게 낫지. 뭐 검찰이 처음에는 권력에 아부하다가 권력이 힘이 떨어지면 죽인다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권력이 힘이 있을 때 검찰뿐만 아니라 달라들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숙이다가 정보를 열심히 듣고 딱 적어놨다가 힘 좀 빠지면 그때라도 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비리가 조금씩이라도 건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라도 안 하고 그러면 검찰이 처음에도 아부하고 끝에도 아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 나라 망쳐온 겁니다. 그걸 막 비판을 하는데요. 그게 나쁜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공무원은 시종 일관 아부하잖아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건데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딱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그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아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꿈을 안고 와서 정책을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이 뛰는 일이거든요. 바깥에서 뭐 아무리 초장님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서 막 이렇게 저기 소포 15조도 만들고 하셔도 정책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고용부리잖아요. 근데 저 말단 직원인데도 그거 하나 문장을 작성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과로서 일로서 업무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아부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저 같은 뭐 작은 기관장을 했는데도 저기 간부라는 친구가 와가지고서 여기는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요 애쓰지 마세요. 여기는요 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지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딱 그런 거. 그나마 그 친구는 양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 뭐예요? 사무관이 서기관이요. 거기는 좀 말할 필요가 아니 없어. 아니 이런 이야기하지 마. 계급이. 사무관 서기관은 거기는 하면 안 되는 걸 막 시켰죠. 그리고 그냥 주사구나. 이런 데는 그만하고. 여기는 주사가 아니죠. 여기는 저희 작은 기관이니까 그들의 압력으로부터 버텨야 되는 여기 개인관리위원회에 있는 그런 그죠. 직원들이 직원 하나였었는데 그 위도 뭐 저기 뭐죠? 뭐 다른 악조건을 뽑고서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거기서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누구 뽑으라는 사람에 반대해가지고서 좀 정상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국민 채용해가지고 뽑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나가는 걸로 책임을 묻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해. 니들 뭔데 결의를 하는데 이런 식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위가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그래야만 이게 저기 뭐 모범이고 산다라고 보여주면 저 아래까지는요 이건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산업 뭐 지능인이 규제 완화냐 근데 그런 말 하지도 말아. 그냥 다 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권 바뀌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권력에 붙음 얻은 공무원이나 저 비리 공무원을 고발하면 무조건 1계급 내지 2계급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고발하라고. 지금도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채널에서 하나 운영을 하죠. 뭐 저도 운영을 하려고 그거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예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일하면서 이제 업무 방해를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고발을 좀 하세요. 곧 다 폭발할 건데 살 사람은 사셔야죠. 자, 참 기가 찬데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거를 검찰은 물론 자기 조직이 머리에서 해체되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고 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팔다리를 떼주는 거죠. 그럼 검찰은 몸통만 남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러면 뭐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면 뭐 순회 판사 있듯이
그냥 실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경찰이 한 거 감독이나 하라는 소리예요. 저 검찰을 보고. 자, 그렇게 해놓으면 저거가 이제 죄 짓고 다 해먹고 집에 가면 우리를 경찰은 잘해줘서 키워줬으니까 조직을 우리를 안 잡아갈 거고 고비처는 우리가 만들어서 똘마니 앉혀놨으니까 안 잡아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부엉이 바위에 가거나 또 뭐 국립관급식을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겁을 먹고 미리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거가 하도 많이 남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남 많이 죽은 순서대로 밤에 자다가 하고 깨고 예? 악몽에 시달리잖아요. 그 뭐야 언젠가 쥐도 총 맞아 죽게 돼 있어 남을 많이 죽였으면. 근데 쥐가 깨끗하냐? 엄청 원한을 샀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아무리 단도리를 해놓고 가도 도둑놈은 죽게 돼 있어요. 도둑놈은요 반드시 옆에 놈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놈 같이 해먹던 놈들한테 죽지 않습니다. 원래 도둑놈이나 양아치나 건달은 어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옆에 놈이 다 불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요. 고비처 만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고요. 경찰한테 수사권 떼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양심에 부린 게 없다면 지금 조국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그 조국을 밀어붙임으로써 국민들이 보기에 아 문재인은 엄청 양심에 끓이길 일이 많고 대학에 갈 일이 많나 보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믿게 만들 이제는 거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찰해야 되냐 사람들이 댓글 보면 야, 누가 성찰하려냐 누가 누구더러 성찰하려냐 그 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민이 지시한다. 그냥 걷어차라. 예, 이렇게. 그리고 자꾸 국민 얘기하는데 아 국민 동네북도 아니고 그 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듣는 거 메스꺼가지고서 아침마다 미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욕이나 한마디 해주고 끝냅시다. 욕을 우리가 또 점잖은 사람들이 뭐 욕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욕해도 우리가 욕을 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매우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다가 이제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뭐 우리 스태프가 다 따르릉 소리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욕 많이 먹었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